그러나 비극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민지는 홀로 새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가문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당장 그 아이들을 지워라. 그것들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흔적이다. 집안의 최고 어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다. 할아버지, 제발. 뱃속에 있는 새 아이만은 버릴 수 없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새 쌍둥이라니. 가문의 불길한 저주를 불러올 아이들이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 너 같은 불길한 년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저택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한때 그녀를 아껴주던 고모들과 사촌 언니들은 이제 그녀를 혐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민지는 그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상에 저런 싸구려 같은 애를 낳고 싶나 봐. 가문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는 주제에 당장 나가. 한때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촌 언니의 잔인한 비난이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민지는 그들의 냉정하고 매서운 시선과 말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대저택의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죄인, 가문의 오점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민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무거운 배를 안은 채 저택의 문을 나섰다. 굳게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영원히 봉인하는 듯 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밤거리와 빗속을 헤매야 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익숙했던 서울의 거리를 낯선 이방인처럼 걸었다. 명문가 김씨의 외동딸로 풍족하게 자라왔던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가혹했다. 그녀는 한 골목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좁고 습기 찬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불러오는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엄마랑 우리 아가들 잘 지낼 거야.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그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때는 그녀를 방이던 모든 직장에서 그녀를 거절했다. 월세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 막막한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여린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폐지 줍기 식당 설거지 남의 집 청소 등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된 노동을 감당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녀는 희망의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쓰러져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새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러 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춥고 외로운 단칸방에서 그녀는 혼자 힘겨운 고통을 견뎌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 이름을 되뇌이며 새 모자의 무사함을 기도했다. 공공병원에서 민지는 힘겨운 사투 끝에 건강한 새 아들을 출산했다. 새 아이는 놀랍도록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신비로운 빛이 그들을 감싸는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경험이 풍부한 노년의 산부인과 의사는 민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씨, 내가 수십 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은 처음 보네. 이 새 아이들은 평범한 존재가 아닐세. 부디 이 아이들을 잘 지켜주게. 민지는 요람에서 잠든 새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를 감싸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새 아이는 마치 세 명의 수호천사처럼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세 아들에게 각각 지오지안 지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는 지혜를 호안, 유는 각각 호걸 평안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이 이름들처럼 아이들이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새 아이가 태어난 이후 민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좁고 습기찬 단칸방은 새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온가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그녀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며 번 돈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에게 줄 우유 살 돈도 없어 절망에 빠져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잃어버린 지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잃어버렸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낯선 이웃들이 갑자기 그녀를 돕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았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곤 했다. 민지는 서서히 깨달았다. 자신의 세 아이들, 그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이 그녀에게 보낸 기적의 선물이었다. 김민지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 아들 지오지안 지유를 품에 안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어머니였다. 좁고 습한 단칸방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온가리로 가득 차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지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들의 눈부신 미소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의 삶은 새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기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생후 100일이 지날 무렵 민지는 더 이상 허들의 실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지갑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던 신비한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는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이 그녀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페이지를 줍다 낡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그림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강렬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닦았다. 그림은 동양화였는데 호랑이가 역동적으로 포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단칸방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그녀에게 돈 다발을 물어다 주는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민지는 그림이 걸려있는 벽 아래에 웬 검은 비닐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수십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이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이후로도 기적은 계속되었다. 민지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가 그렸던 그림이 신기한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그 그림들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고 그림은 순식간에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다. 그림을 사가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민지의 그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 그녀는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행운을 그리는 화가라고 불렀다. 민지는 아이들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아담하고 예쁜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했다. 주택의 작은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작은 화실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민지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녀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화실에 한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바로 김씨 가문의 회장, 즉 민지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민지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과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다. 민지야, 네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지의 재능을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다. 민지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미 가문을 떠난 사람입니다.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외면했던 과거의 나를 후회한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민지에게 김씨 가문으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여 가문을 더욱 번성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가문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김씨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지의 큰아버지, 즉 김씨 가문의 다음 후계자였던 김성호는 민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는 민지가 가문으로 돌아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민지의 재능을 탐냈고 그녀의 그림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협박했다. 김민지, 너 다시 김씨 가문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네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야. 김성호의 잔인한 협박에 민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민지는 김성호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필담으로 말했다. 큰아버지, 저는 더 이상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김성호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김성호는 민지의 그림을 모방하여 가짜 그림을 만들어 팔았다. 그는 가짜 그림을 팔아 민지의 명성을 실추시키려 했고 그녀의 화실을 망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민지의 그림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그림과 진짜 그림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김성호의 가짜 그림에 속지 않았고 민지의 진짜 그림을 더 많이 찾았다. 김성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김성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민지를 더욱 증오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지의 화실에 불을 질렀다. 그는 민지의 화실을 불태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지의 세 아이들이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아이들은 화염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화염을 잠재웠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화실은 불에 타지 않았다. 민지의 세 아이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다. 화재 사건 이후 김성호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그리고 가족.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김성호의 몰락 이후 민지의 아버지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외면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해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그리고 너의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민지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김씨 가문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가문의 희망이었다. 김씨 가문은 민지의 재능과 새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더욱 번성했다. 민지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가문을 이끌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가문의 후계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에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성호의 몰락 이후 김민지는 새 아들 지호지한 지유와 함께 김씨 가문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귀화는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때 그녀를 가문의 수치라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민지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가문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새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이 더해져 김씨 가문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편했다. 그녀는 행운을 그리는 화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문의 모든 제품에 자신의 그림을 담았다. 그녀의 그림이 담긴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김씨 가문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오지한 지우는 가문의 후계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지호는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고 지아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유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이용하여 가문을 더욱 번성시켰다. 김씨 가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재벌 가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제국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에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김씨 가문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 아이들의 아버지인 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유일한 유산인 새 아이들을 키우며 그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밤마다 지훈의 사진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다. 지훈 씨, 당신이 있었더라면 우리 정말 행복했을 텐데. 민지의 눈물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자신의 화실에 한 남자가 찾아온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민지의 그림을 모방하여 가짜 그림을 만들었던 김성호의 동생 김성민이었다. 김성민은 민지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과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다.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 씨, 제 형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형의 잘못을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성민의 진심 어린 사과의 민지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형인 김성호와 달리 순수하고 따뜻했다. 민지는 김성민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는 지훈과 닮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김성민은 민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민지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십시오. 김성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지는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지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민지는 고민 끝에 김성민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김성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민지는 김성민과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결혼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김성민은 민지의 세 아들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했고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민지는 김성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성민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아이, 사랑스러운 딸 지아가 태어났다. 민지는 딸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는 이제 아이를 안고 웃는 따뜻한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김성민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동화 속의 행복한 결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네 아이들이 함께하는 삶은 행복 그 자체였다. 민지는 더 이상 가문의 비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김성민은 민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민지의 새 아들 지호지안 지우에게 친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아이들 역시 김성민을 아빠로 인정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했다. 넷째 딸 지아는 사랑과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새오빠들과 민지 성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김씨 가문은 민지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민지는 가문의 사업을 예술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아트테크, 아텍 산업으로 확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민지의 그림이 담긴 스마트폰 케이스 가전제품,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출시되면서 김씨 가문의 제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행운을 그리는 화가 김민지의 명성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고 김씨 가문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지호는 아버지 권혁준의 사업적 재능과 민지의 예술적 감각을 결합하여 가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아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가문의 모든 제품 디자인을 총괄하며 가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지우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가문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이용하여 가문을 더욱 번성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 가문의 비약적인 성장을 질투하던 경쟁기업 황룡그룹의 회장 이준호가 김민지의 세 아들을 납치하려 했다. 그는 민지의 세 아들이 가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들의 신비로운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준호는 황룡그룹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이현우에게 김민지의 세 아들을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이현우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라난 비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김민지의 세 아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신비로운 힘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황룡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김민지의 아들을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김민지 씨, 당신의 아들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당신의 그림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현우의 잔인한 협박에 민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김민지는 이현우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필담으로 말했다. 이현우 씨, 제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제 그림은 제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아이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이현우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이현우는 민지의 그림을 모방하여 가짜 그림을 만들어 팔았다. 그는 가짜 그림을 팔아 민지의 명성을 실추시키려 했고 그녀의 화실을 망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민지의 그림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그림과 진짜 그림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현우의 가짜 그림에 속지 않았고 민지의 진짜 그림을 더 많이 찾았다. 이현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이현우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민지를 더욱 증오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지의 화실에 불을 질렀다. 그는 민지의 화실을 불태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지의 세 아들이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아이들은 화염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화염을 잠재웠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화실은 불에 타지 않았다. 민지의 세 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다. 화재 사건 이후 이현우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그리고 가족. 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준호 회장은 아들의 몰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민지 대표님, 제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부디 저와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준호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의 민지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그를 용서했다. 이준호 회장은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는 민지에게 황룡그룹을 넘겨주었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민지에게 사죄했다. 민지는 황룡그룹을 인수하여 황룡재단을 설립했다. 황룡재단은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지는 김성민과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결혼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김성민은 민지의 세 아들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했고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민지는 김성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성민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아이, 사랑스러운 딸 지아가 태어났다. 민지는 딸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는 이제 아이를 안고 웃는 따뜻한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김성민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동화 속의 행복한 결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에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황룡그룹을 인수하여 황룡재단을 설립한 김민지는 김씨 가문과 황룡그룹의 통합을 선언하고 두 기업을 합친 새로운 기업 골든 피닉스를 탄생시켰다. 그녀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아이들의 신비로운 힘은 골든 피닉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민지는 더 이상 행운을 그리는 화가라는 명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기업 통합의 마술사라 불리며 존경받는 CEO가 되었다. 김씨 가문의 구성원들은 민지의 리더십 아래 굳건하게 하나가 되었지만 황룡그룹의 임원들과 직원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김씨 가문의 손에 넘어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지의 세 아들이 가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신비로운 힘을 질투했다. 황룡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전무였던 박성철은 민지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황룡그룹의 임원들과 직원들을 규합하여 민지를 무너뜨리려 했다. 김민지 대표는 우리 회사를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저 미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박성철의 선동적인 연설에 황룡그룹의 직원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민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민지는 내부의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박성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철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으로 그를 이해시키려 했다. 그녀는 박성철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불만을 해소해주려 노력했다. 박 전무님, 저는 황룡그룹을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황룡그룹의 가치를 존중하고 황룡그룹의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박성철은 흔들렸다. 그는 민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질투가 남아 있었다. 박성철의 반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그는 민지의 세 아들이 가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신비로운 힘을 질투했다. 그는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황룡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민지의 세 아들을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김민지 씨, 당신의 아들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당신의 그림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박성철의 잔인한 협박에 민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민지의 세 아들이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지호는 박성철의 교활한 계획을 간파하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아는 박성철의 가짜 그림을 모방하여 가짜 그림을 만들어 팔았고 박성철의 명성을 실추시켰다. 지우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박성철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박성철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박 전무님,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질투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탐욕과 질투는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우의 진심, 어린 충고에 박성철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성철의 몰락 이후 골든 피닉스는 더욱 굳건하게 하나가 되었다. 민지는 박성철을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 박성철은 민지의 관용에 감동했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는 민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골든 피닉스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민지와 김성민은 골든 피닉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 그리고 골든 피닉스의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박성철의 반란 이후 골든 피닉스는 더욱 강력한 결속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민지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모든 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사랑과 존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쟁과 탐욕에 찌든 기업 문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원들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따뜻한 기업을 만들었다. 그녀의 새 아들 지오지안 지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리더십을 이어받아 골든 피닉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 막내딸 지아는 사랑과 행복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지는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때 그녀를 가문의 수치라며 모질게 내쫓았던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김성민과 네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민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네 아이들을 외면했던 과거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네가 가문을 구원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미처 몰랐구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괜찮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민지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민지는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비난했던 고모들과 사촌 언니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언니들, 고모들,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했고 민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민지의 용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네 아이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지는 더 이상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김성민은 민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민지의 새 아들 지오지안 지유에게 친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아이들 역시 김성민을 아빠로 인정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했다. 골든 피닉스는 민지의 리더십 아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 그리고 골든 피닉스의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김민지와 김성민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과 복수심을 딛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동화였다. 골든 피닉스는 민지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민지의 새 아들 지오지안 지유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민지와 성민의 지혜와 따뜻함을 물려받아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지호는 아버지 김성민의 냉철한 사업 수완과 어머니 김민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아 골든 피닉스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냉철하면서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지아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골든 피닉스의 모든 제품 디자인을 총괄하며 가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지우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 가문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을 이용하여 가문을 더욱 번성시켰다. 막내딸 지아는 사랑과 행복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는 새오빠들과 민지 성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감성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물려받아 골든 피닉스 재단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낸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김민지와 김성민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끽했다. 매일 아침 민지는 여전히 남편을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렸고 성민은 그런 아내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오래된 습관들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김민지와 김성민의 사랑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들을 존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김민지와 김성민 그리고 그들의 네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손주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민지와 김성민의 네 아이들은 어느덧 골든 피닉스의 굳건한 기둥으로 성장했다. 지오지안 지우는 아버지 성민의 냉철한 사업적 수완과 어머니 민지의 탁월한 예술적 감각, 그리고 신비로운 힘을 모두 물려받아 골든 피닉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견고히 다져나갔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이 아닌 사랑과 연민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었다. 막내딸 지아는 골든 피닉스 재단의 수장이 되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헌신했다. 김민지와 김성민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나온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추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성민은 민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랑과 연민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골든 피닉스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김민지와 김성민은 자신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거대한 기업 제국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심어준 사랑과 연민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어느 맑고 화창한 아침 김성민은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가며 아이들과 손주들을 돌보았고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이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굳건히 버텨냈다. 몇 년 후 김민지 또한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묘비에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를 새겼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권력과 부를 탐했던 과거의 인물들은 모두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지만 김민지와 김성민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로맨스를 넘어 삶의 깊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복수와 증오를 넘어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재생의 이야기였고 사랑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이 남긴 불멸의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바로 사랑과 연민이었다. 그 유산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동화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아플지라도 사랑과 선한 마음이 항상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운 동화로 말이다. 김민지 명문 김씨 가문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21살의 재색을 겸비한 아가씨는 지금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고풍스러운 대저택의 철문 앞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점점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다.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은 마치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대신하여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김씨 가문은 한국 재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재벌가였다. 가문의 딸들은 가문의 위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화려한 배경 대신 비록 가난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학도 이지훈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와의 사랑은 그녀의 뱃속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었다.